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구주입의 중산 부팀장 양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는 직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직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찍게 됐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2학년 친구들 2학기 기말고사 보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기출문석 및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분석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형 18문항 그리고 논술형 4문항으로 항상 나왔듯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닮음과 경우의 수 확률 이 파트에서 각각 11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봤을 때 제가 사실 중간고사 때 해설 강의에서 이번엔 분명히 엄청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그것에 무색한 느낌으로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했었어요. 다만 이제 단원의 특성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충분히 존재했기에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한번 책정을 해봤고요. 확실히 이제 틀릴만한 문항들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후반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반부에 좀 걸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마 발목 잡힌 친구들은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었겠다. 해서 보시면은 한 2개 정도까지 낮은 배점의 문제 2개 정도까지는 아마도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는 아마 좀 상위권이나 중위권에 분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출문항 분석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단원 출제가 됐고요. 이 중에서 저는 한번 이번엔 5문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4번, 18번 그리고 논술형 3번, 4번 11, 14, 18은 이제 닮음에서 출제가 됐고 논술형 3, 4번은 경우의 수 확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보죠. 자, 선택형 11번입니다. 지금 삼각형이 있고요. 저 A 쪽에 있는 각에 이등분선이 그어졌고 그리고 이제 C에서부터 저 AB에 18대 3 내분점으로다가 2가 찍혀졌고 그 CE랑 AD의 교점을 F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EF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보기 보시면은 일단 77분의 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분자가 이렇게 숫자가 거의 한 칸 내지는 2칸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디테일한 계산이 없으면은 아마 말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보죠. AB랑 AC는 이제 21대 12가 되는 거라서 11대 6이고 그리고 그게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 BD랑 CD의 비율이 11대 6이다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A에서 E까지 길이는 16인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E랑 AC의 비율을 보시면은 AE가 16이고 AC가 12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대 3 그리고 그게 이제 EF랑 CF의 비율까지로도 확인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메넬라우스 정리를 한번 사용을 해본 건데요. 메넬라우스 정리는 이제 아는 친구들은 닮음에서 되게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결국은 AF랑 DF의 비율이 68대 9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지금 아마 여기까지는 잘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되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봤던 숫자가 아니죠, 분명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전체 넓이를 S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축소되는 비율들로 한번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A, B, D라고 하는 거는 A, B, C 중에서 BC분의 BD만큼 넓이를 할당하고 있겠죠. BD 대 CD가 지금 저희가 몇 대 몇이었죠? BD랑 CD의 비율은 11대 6이 되는 거니까 전체 17 중에 11만큼 할당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 ABD 넓이 기준으로 AEF 넓이라고 하면 AB 중에서 AE만큼 즉 22분의 16이니까 이제 11분의 8배 그리고 전체 AD분의 AF라고 한다면 77분의 68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77분의 32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설을 하고 마무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은 선택형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MDP 교재 후반부에 거의 똑같은 문제 사실상 요 수직 조건만 빼고는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이 있었던 거를 만약에 MDP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AC랑 EF는 평행선이 될 거고 BD랑 CD의 비율은 2대 1 그리고 AD의 중점 M을 찍고 B에서 중점까지 쭉 그어서 AC와의 교점을 G라고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에서 M까지 길이가 12일 때 A에서 C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보조선을 조금 한번 그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요 A주랑 C주의 비율이 2대 3인 것도 마찬가지로 메넬라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메넬라우스 정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 그어서 여기서부터 닮음 찾아내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주랑 GC가 2대 3 이 비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D에서부터 요 F2랑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봤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고 그 직선이 AB랑 만나는 교점을 I 그리고 GB랑 만나는 교점을 H라고 한번 네이밍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AGM과 삼각형 DHM이 서로 간에 닮음을 넘어서 합동까지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AG 길이를 EK로 설정하는 순간 AG 길이랑 DH 길이가 똑같으니까 DH의 길이마저도 EK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여기를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사각형, 이거 포인트 보이나요? 네, CDHG라고 하는 요 사다리꼴을 보시면은 요 두 주황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F라고 하는 점도 DC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DH가 2K 그리고 CG가 3K일 때 중간에 요 FM 길이가 마찬가지로 2대 3 비율 때문에 1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사다리꼴에서 동일한 비율대로 증가한다면은 2K랑 3K의 평균값, 정 가운데 값이 18이 될 수밖에 없다. 즉 2분의 5K가 18이 될 거고 이 문제가 목표하는 바는 A에서 C까지 길이, 즉 5K 값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니까 양변의 2배만 해서 정답을 36, 36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선택형 18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닮음 초반부에 제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긴 했었는데 일단 보조선은 바로 이렇게 한번 그어봤고요.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정사각형에서 아무 선분이나 대충 그어봤고 아무 선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점 하나 마주보고 있는 선분에서 점 찍어서 그렇게 한 선분 PQ를 이어본 다음에 그 PQ랑 수직이 되도록 B2를 한번 그어봤을 때 이 PQ 길이랑 B 길이는 항상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만약에 PQ 선분을 저 A까지 당긴다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거. 뭐 그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보지 않더라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문제 읽어보시면은 PM과 QM의 비율이 5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PM 길이를 5K 그리고 QM 길이를 K 정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전체 길이를 6K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B에서 E까지 길이도 6K가 될 거고 그 6K를 M이라고 하는 점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자른다라고 했으니까 BM과 EM은 둘 다 3K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연장선 만나는 교점을 R이라고 네이밍을 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삼각형 BQM과 삼각형 RPM이죠. 이 둘이 서로 닮음인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요 QM과 MB의 비율이 K 대 3K, 즉 1대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PM과 MR의 비율도 1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P에서 M까지가 5K였으면 M에서 R까지는 몇 K다? 15K가 되는 게 맞겠지. 근데 15K 중에서 이미 3K가 저기에 배치가 받았으니까 나머지 R부터 E까지 길이가 12K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작업이네요. 삼각형 BCE와 삼각형 RDE가 서로 간의 닮음일 거고 그 닮음비는 빗변의 길이비, 즉 6K와 12K, 1대 2인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CE랑 DE의 비율이 1대 2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네요. 문제 마지막에 C에서 E까지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저 위의 길이는 6이 될 거고 전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9가 된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이 5번이 되겠죠. 괜찮죠? 이번에는 논술형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뭐 틀린 친구들 중에서 복습해서 풀어본다면은 누구나 다 맞췄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앞에서 11번, 14번 이런 데서 되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에서 약간 조금 발목을 붙잡히신 분들은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달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A 경우의 수랑 B 경우의 수, C 경우의 수를 이거 그냥 다 따로 물어보는 거를 그냥 한 문제로 합쳐놨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출제하시는 분들의 경향은 되게 일부러 시간을 잡아먹게 하려고 약간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A는 단순하죠. 네, 첫째 맨 앞에 있는 자리는 이제 0은 불가능하니까 5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5가지, 4가지로 줄어들게 될 거라서 네, A가 100가지가 나오는 거는 누구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B의 상황입니다. 320 미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이제 100의 자리가 1, 2인 경우랑 100의 자리가 3인 경우를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00의 자리가 1, 2랑 2인 경우에서 경우의 수가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저는 미리 2를 곱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100의 자리가 1이라고 쳤을 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네, 아무거나 다 상관없죠. 5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4가지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20 곱하기 2라서 총 40가지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100의 자리가 3인 경우라고 한다면 10의 자리가 0일 때도 네, 1의 자리 4가지, 10의 자리가 1일 때 네, 1의 자리 4가지, 이 정도로 이렇게 네, 4가지 총 8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B의 상황은 40 더하기 8이 되는 거라서 네, B는 4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 C가 아마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3의 배수 판정법은 네,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라면 전체가 다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자리 수의 합이 3일 때, 6일 때, 9일 때, 12일 때 보시면은 저 0, 1, 2, 3, 4, 5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들의 합이 0, 1, 2의 합인 3이 될 거고 가장 큰 숫자들 3개의 합이 3, 4, 5에 12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상황은 3부터 12까지의 모든 자연수가 가능할 거고 그 중에서 숫자의 합이 3배수인 게 확실하게 3, 6, 9, 12가 될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세 수의 합이 3인 경우, 6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9인 경우, 12인 경우로 이렇게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각각의 상황들은 판단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0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네, 0은 맨 앞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0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네, 뭐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로 나오게 되겠죠. 보시면은 4가지도 총 4번 나오고 6가지도 총 4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 곱하기 4가 되는 거라서 네, C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네, 40이 된다. 그래서 A랑 B랑 C를 다 합하면은 네, 188이라고 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푸셨다면은 충분히 당연히 맞을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제 아마 시간이 좀 모자라거나 좀 촉박한 친구들이었을 경우는 좀 아마 계산이 여기서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논술형 4번입니다. 뭐 사실 이것도 논술형 4번쯤에 위치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의 A승과 3의 B승이 5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2의 A승이라고 하는 거는 1의 자리 숫자만 봤을 때 2, 4, 8, 6으로 이렇게 사주기성 띄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의 B승도 마찬가지로 3, 9, 7 하나에 사주기성 띄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공이 1부터 8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7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야죠. 그도 그럴 게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2, 4, 8은 2번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6은 유일하게 A가 4일 때 요 혼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 신경 써주시면서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일 때 2의 A승이 2일 때 3의 B승이 3이 되는 경우 2의 A승이 4일 때 3의 B승이 1이 되는 경우 2의 A승이 8일 때 3의 B승이 7이 되는 경우 2의 A승이 6일 때 3의 B승이 9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나열을 해봤고 네,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니까 총 12가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률 물어봤죠. 전체 경우의 수는 네, A도 7, B도 7이니까 49가 될 거고 그래서 원하는 확률은 49분의 12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핵심 분항 분석을 한번 마무리 해봤고요. 제가 한번 코멘트를 적어봤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정말 신박하거나 정말 처음 보거나 새로운 문제들 솔직히 없었죠. 아마 문제 풀어본 친구들 공부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다 어디선가 봤는데 하면서도 약간 기억에 의존하려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저희가 11번도 그랬고 14번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숫자가 조금 그렇죠. 네, 숫자가 이제 막 77분에 뭐 68 뭐 이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계산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거기서 좀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 계산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중2 친구들 다음에 내년에 이제 바로 중3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내년에 중3의 3, 6시험도 이런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다항식이라든가 뭐 제곱근이라든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는 어차피 누가 더 계산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싸움에 불과하지 여기 초반부 3학년이나 이렇게 초반부는 기하적인 파트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출제 흐름은 아마도 내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닮음과 이 확률 파트는 조금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닮음 파트는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에 한해서는 그 한 도형이라도 이 도형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무기를 많이 챙기는 거잖아요. 무기를 많이 챙기면은 그 실전에서 이제 무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무기를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사각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정사각형을 그냥 거기에서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학원이나 그런 데서 배운 뭐 특별한 정리들 같은 걸로도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더 선행을 하신 분들은 X축, Y축 위에 올려서 해석기하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도형도 정복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확률 파트는 이제 그렇죠. 무조건 케이스 분류가 생명인 것 같아요. 본인만의 케이스 분류의 조건이 있을 거고 사실 모든 경우의 수 문제가 딱 정답이 이렇게 풀어야만 한다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설명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저렇게 케이스 분류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케이스 분류 기준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지금 2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4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해도 저희와 함께 쭉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중3도 여전히 구주이별은 짱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마음껏 노시면서 다음 시즌에는 이제 조금 더 공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